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겸이TV의 김창겸이라고 합니다. 이번 시간에는요, 우리가 세두정치 때 삼정이정청이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할 건데요. 일단 세두정치라는 거는 이제 그 1800년에 정조가 죽고 순조가 이제 올라오는데, 그 순조가 11살에 어린 나이에 올라온단 말이죠. 그래서 순조와 그 다음에 이제 헌종, 그 다음에 철종, 이렇게 3명의 왕에 걸치면서 너무나 어린 왕 혹은 무능한 왕들이 올라오면서 왕실에 외척 가문들이 권력을 장악했었던 이러한 혼란기를 우리가 세두정치라고 하죠. 당시에 이제 그 대표적인 세두 가문이 안동김씨라든지 퉁양조씨라든지 이런 가문들이 있었고요. 아무튼요. 그러면 이 세두정치 때 중앙정치가 기강이 이제 물러난단 말이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관매직 같은 게 성행을 해요. 그럼 이 매관매직에 의해서 관직이 이제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대란 말이죠. 그래서 당시에 이제 뇌물을 주고 내가 공무원이 됐다고 쳐봅시다. 그러면은 내가 투자한 거에 대한, 물론 뇌물이었었지만 본전 생각이 분명히 날 거란 말이죠. 이 본전을 회수하기 위해서 백성들에 대한, 그렇죠, 세금 수탈을 일삼는 겁니다. 즉 탐관오리들의 횡포가 만연하게 된 겁니다. 그래서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제 소극적인 저항을 해요. 소극적인 저항을 했었을 때 벽서운동 이런 걸 하거든요. 그러니까 벽서운동 같은 경우 뭐냐면, 그러니까 대자보 같은 걸 쓰는 거예요. 우리 동네 수령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, 막 이런 식의 이제 비방하는 그런 글들을 쓰는 건데, 그럼 이 글을 봤을 때 지방관들, 즉 수령들이 뭐 해야 됩니까? 나름대로 자기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. 오히려 뭐 그들을 이제 찾아내서 막 처벌한다든지 이런단 말이죠.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백성들도 참다 안 되겠다, 이런 소극적 저항만 가지고는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겠구나. 그러니까 적극적인 저항, 밀란이라는 형태로 이제 발전이 되는 거죠. 그 밀란에서 1811년 홍경래의란이라는 게 있어요. 이 홍경래 같은 경우는 이제 몰락한 양반인데, 이 몰락한 양반 홍경래가 주도했고, 농민들, 상인들, 그리고 여기에 광산 노동자들이 대거 동참하거든요. 당시 홍경래의란이 발발된 곳이 한반도의 서북지방 있죠, 평안도 쪽이란 말이에요. 여기에는 그 뭡니까, 광산이 발달돼 있었어요. 은광이, 조선 후기에. 그래서 이 은광에 이제 많은 임노동자들이 있었을 텐데, 그 광산 노동자들까지 대거 동참한 그런 반란이 바로 홍경래의 난입니다. 하지만 이 홍경래의 난은 그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했고요. 한 1년 만에 결국은 진압이 됩니다.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할 거, 시험 문제에서 이 홍경래의 난이 발발된 이 지역이 고려시대에 여러분들 그 거란족의 1차 침략 기억나시나요? 그 거란의 1차 침략에서 서희가 외교담판을 했는데, 그 외교담판을 해서 차지했었던 강동육주, 그 강동육주와 지리적인 위치가 똑같다라는 거, 여기까지 기억하시고, 어쨌든 홍경래의 난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했지만 이후 농민봉기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. 또 시간이 흘렀을 때 어떻게 돼요? 정치 질서는 여전히 혼란스럽단 말입니다. 그래 결국은 또 농민반란 대규모로 벌어지게 되는데, 경상도의 진주입니다. 진주에서 이 백낙신이라고 하는 지방관리가 또 착취를 일삼았어요. 그래서 이번에는 유계춘이라고 하는 몰락한 양반이 중심이 되어서 반란을, 밀란을 이제 주도하게 되는데, 농민들이 이제 대거 동참했죠. 이를 우리가 진주밀란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그 해가 1862년이거든요. 그래서 1862년에 이 진주밀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됩니다. 심지어 제주도까지. 그래서 이 전국적 밀란이 확산되었을 때 이 해가 임술년이에요. 그래서 이를 우리는 임술농민봉기라고도 표현하게 됩니다. 아무튼요, 그럼 임술농민봉기가 이렇게 벌어졌었을 때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뭐 해야 됩니까? 어쨌든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뭐 힘으로 누르든 아니면 달래든. 그랬을 때 이 사태를 힘으로 누르는 거에는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그들과 이제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. 당시에 이제 그 안핵사라는 걸 파견하는데, 이 안핵사라는 단어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는 게, 비상대책위원장이에요. 그러니까 어떤 그 사건 사고가 벌어졌을 때 그거를 뒷수습하기 위한, 처리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장, 이를 우리가 이제 안핵사라고 합니다. 아무튼요, 안핵사로 누가 가냐면 박규수가 갑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선 후기의 실학자 중에 박지원이 있잖아요. 그 박지원의 손자 박규수가 진주에 이제 파견이 된 거죠. 그래서 진주에 파견되어서 너희들 왜 이렇게 들고 일어났느냐. 그 밀란의 시작이 이제 진주니까요.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세금 수탈이 심하다고 그랬는데, 이걸 우리가 삼정이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전정, 군정, 환곡, 이 세 가지의 세금 제도가 물러냈는데,
이것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다.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. 알았다. 너희들의 자 문제를 자 해결해 주마. 즉 삼정의 문란을 극복시켜 주마. 라고 하면서 설치했었던 이 관청이 바로 삼정 이정청입니다. 그래서 홍경래의 난 때는 삼정 이정청이 없어요. 진주 밀란 때 삼정 이정청이 설치가 됐었던 겁니다. 삼정 이정청은 삼정이 자 세 가지의 세금 제도를 말하는데 이 세금 제도의 어떤 문란함을 해결하기 위한 극복하기 위한 관청이다.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안핵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또 자 설명을 한 번 더 드릴 건데요. 이 안핵사가 시험에 2번 나옵니다. 방금 얘기했었던 박규수가 있잖아요. 박규수가 있는데 또 한 번의 안핵사가 있었어요. 언제 있냐면 1894년도에 동학농민운동, 그 동학농민운동 과정에서 자 여기에 그 뭡니까 고부밀란이라는 게 벌어졌는데 그 고부밀란 당시에 안핵사 누가 왔냐면 이용태라는 사람이 와요. 근데 이 이용태가 오히려 모든 사태의 원인을 농민들한테 이제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오히려 더 사태를 악화시켰었던, 그래서 이제 그것이 1차 봉기로 발전되는 이런 계기가 되기도 했죠. 아무튼요, 안핵사에 대한 이야기 자 함께 자 정리를 좀 해봤고요. 도움이 되셨다라면 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이제 또 다른 주제 영상을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꾹꾹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.